안녕하세요. 오늘은 짐벌을 셋업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우리가 사용할 때 생기는 움직임, 흔들림을 짐벌의 모터가 상쇄시켜서 카메라로 하여금 부드러운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죠. 이 짐벌은 설치하는 과정부터 아주 신중하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것들이 모두 체크가 되어야지만 실제로 짐벌을 운영할 때 제대로 촬영을 할 수 있고, 또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일단 아텍에 있는 첫 번째 짐벌, 짐벌 스펠링이 잘못됐어요. GY가 아니고 GIMBAL입니다. 짐벌을 볼 텐데요. 이 짐벌은 캠툴 알파빔이라는 3축 짐벌입니다.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케이스 안에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있는데요.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짐벌 본체가 있습니다. 다른 짐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정도 사이즈 짐벌이 되면은 안에 부속품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짐벌 자체도 어떤 짐벌을 이제 책상 위에 세우기 위한 삼각대라든지 그런 지지대가 별도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캠툴 알파빔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 모두 끝납니다.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이렇게 짐벌 본체가 있고요. 충전기. 이 충전기는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5핀 충전기와 이 짐벌에 들어가는 배터리 2600mAh인가 2400mAh인가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데, 그 4개를 충전할 수 있는 일종의 크레들입니다. 크레들의 USB 아웃포트도 있기 때문에 충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짐벌과 카메라를 연결해줄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간단한 구성이죠. 먼저 지금 현재 크레들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꺼내가지고 짐벌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짐벌의 경우에는 이렇게 혼자 설 수 있어요. 이렇게 섭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셋업이 가능하고요. 배터리를 먼저 넣을게요. 배터리는 여기 이 부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부위에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면 건전지 2개씩 들어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cực을 잘 맞춰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끔 이런 기기들에 플러스 마이너스 cực을 잘못 넣었을 때 쇼트가 일어나서 장비 자체가 고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넣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커버는 자석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잘 벗겨져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중요한 촬영을 하실 때에는 테이프 같은 걸로 둘러 놓으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와 이 짐벌을 체결을 할 텐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이, 모든 짐벌에 모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벌마다 그 짐벌이 요구하는 하중, 중량과 어떤 올릴 수 있는 카메라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려는 카메라와 내가 사용하려는 짐벌에 따라서 그 둘을 조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짐벌과 많은 분들이 학과에도 있는 ODmark3 그리고 2470 렌즈, 이 세트를 함께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둘은 사용이 같이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이 셋업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학과에 있는 알파7S2 그리고 소니 2405 렌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연히 삼각대의 카메라를 올릴 때랑 마찬가지로 플레이트를 카메라에 체결해 줘야겠죠. 플레이트의 앞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 구멍 2개가 있는 것이 앞이기 때문에 앞이 렌즈 앞쪽으로 가도록 해서 이렇게 돌려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앞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플레이트와 카메라가 수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모든 나사는 내가 나중에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강하게 조여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플레이트와 카메라가 체결이 되었으니까 한번 짐벌에 넣어볼게요. 카메라를 짐벌에 체결할 때에는 카메라의 뒤가 앞에서부터 들어오도록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서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버는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고, 닫혀 있으면 플레이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버튼을 누르고 카메라를 넣어볼게요. 들어갔습니다. 자, 짐벌을 셋업할 때에는 3가지 위치에서 3가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축, 위아래로 틸트하는 이 축이 평행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놨을 때 앞으로 기울어도 안 되고 뒤로 기울어도 안 되죠. 일단은 이 레버를 통해서 앞뒤로 플레이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를 잡고 앞뒤 어디로 기우는지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기우네요. 앞으로 기우니까 플레이트와 카메라를 뒤로 보내줘야 되겠죠. 다시 레버를 풀고
버튼을 누르면서 뒤로 조금만 보내주겠습니다. 레버를 잠궈 볼게요. 여전히 앞이 무겁네요. 뒤로 많이 밀어주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앞뒤로 기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짐벌의 전원을 지금 켜기 전이잖아요. 짐벌의 전원을 켜기 전에 3축 짐벌이니까 3축의 각각의 위치에서 모터를 방해하지 않도록 모든 부위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틸트 업 앤 다운 축에서도 카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놨을 때 카메라가 그대로 그 위치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돌아온다는 거는 모터가 이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힘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방해하는 요소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터에 힘이 들어가기 전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내가 놓는 방향대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맞습니다. 자꾸 돌아옵니다, 뒤로. 그러면 이렇게 놨을 때 평행은 맞기 때문에 플레이트 앞뒤로 움직여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카메라 자체가 무게중심이 지금 옆에 보시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수직 위치를 조절해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레버를 먼저 풀어주시고요. 좌우 레버를 풀어주시고 얘를 돌리면 카메라 위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보이시나요? 이거를 조절하시다 보면은 카메라가 정확하게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있는, 이렇게 해도 그대로 있는 이 위치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때 다시 고정을 해주시고요. 네, 카메라가 잘 위치합니다. 이 축은 끝났습니다. 다음 축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축은 좌우 축인데요. 한번 놔볼게요. 아이고, 여기가 무겁습니다. 카메라가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야 되겠죠.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레버를 풀고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최대한 옆으로 밀어주니까 조금 여기가 무겁네요. 살짝만 다시 반대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맞아요. 맞으니까 이 상태에서 레버를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이러면 잘 맞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ODMAX3 DSLR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방금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카메라에 올렸는데 자꾸 여기로 기울어져요. 여기로 기울어진다는 거는 카메라를 최대한 여기로 밀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균형이 맞는다는 건데 이 ODMAX3 DSLR을 비롯한 큰 카메라들의 경우에는 좌우 길이와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카메라를 최대한 옆으로 밀어도 여전히 여기가 무겁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붙여주고 카메라의 수직 위치를 바꿔줘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DSLR을 그대로 이 짐벌을 사용하실 거라면은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두 가지 축을 모두 맞췄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축의 균형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이 축이 균형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축을 맞춘 상태에서 그대로 좌우를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었을 때 카메라가 돌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제가 이 균형을 지금은 현재 맞는 상태인데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맞지 않으면 자, 이렇게 들었을 때 돌아갑니다. 뒤가 무거운 거죠. 지금은 이렇게 돌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앞이 무거운 거죠. 이렇게 돌아간다면은 뭘 조정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위치에 있는 이 축을 앞뒤로 왔다 갔다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봤듯이 들었는데 카메라가 앞으로 이렇게 돈다. 제 기준으로 앞으로 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너무 앞으로 가 있는 거니까 뒤로 당기셔야 되고요. 들었는데 나를 기준으로 뒤로 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너무 뒤로 와 있다는 뜻이니까 살짝 앞으로 밀어주셔야겠죠. 전 다시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앞이 무거웠으니까 적당히 중간에 놔볼게요. 안 들어가네요. 네,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 축이 모두 세팅이 됐습니다. 드디어 짐벌 셋업이 끝났고요. 이제 드디어 짐벌의 전원을 켜줄 수 있습니다. 짐벌의 전원을 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뒤에 위치해 있는 가장 큰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띡띡띡 소리와 함께 짐벌이 켜집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들어갔고요. 이제 세 가지 모터 모두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터 모두 가속도 센서를 통해서 그 움직임을 인식을 해서 그 반대로 또는 그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모터가 힘을 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다는 거죠. 카메라가 내 사소한 움직임에 반응하지 않고요.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카메라를 이 짐벌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캠툴 알파빔의 제조사에서 밝히기로는 무게상으로 400g부터 2.6kg까지 하중을 이 짐벌이 견딜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2.6kg쯤 되는 카메라는 부피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제가 방금까지 했던 그런 무게 중심을 맞추는 과정을 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DSLR, ODmark3 같은 크고 무거운 DSLR의 경우에는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반드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우리 학과 안에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마음 편하게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소니 FS5 캠코더 같은 경우에는 모듈식이기 때문에 붙어있는 액세서리를 다 떼면은 80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릴 수는 있는데 캠코더 같은 경우에도 앞뒤로가 길다 보니까 이 앞뒤축을 조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짐벌마다 다양한 촬영 모드, 그러니까 작동하는 다양한 촬영 모드가 있는데요. 이 캠툴 알파빔이란 짐벌의 경우에는 총 5가지 촬영 모드가 있습니다. 전원을 키자마자 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모드는 팔로우 모드라는 건데요. 팔로우 모드는 패닝, 좌우로 돌리는 걸 패닝이라고 하죠. 패닝과 틸트, 위아래로 끄덕끄덕하는 틸트를 모두 부드럽게 따라가는 모드, 이걸 팔로우 모드라고 합니다. 이 모드가 2번 모드고요. 2번 모드뿐만 아니라 1, 3, 4, 5번 모드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변경하는 방법은 뒤에 전원부에 있는 버튼 중에 작은 버튼과 큰 버튼이 하나씩 있죠. 작은 버튼을 한 번 누르면 1번, 두 번 누르면 2번, 세 번 누르면 3번 이런 식이고요. 꾹 누르면 5번이 됩니다. 한번 제가 1번 락 틸트 업 앤 다운, 락 틸트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바꿨습니다. 락 틸트 모드는 락 틸트라는 이름대로 틸트 조작이 고정됩니다. 패닝은 따라가요. 패닝은 따라가는데 틸트는 원래 상태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울여도 카메라는 따라가지 않아요. 2번은 방금 말씀드렸던 팔로우 모드, 틸트와 패닝 모두 따라가는 모드고요. 3번 모드는 락 카메라 포지션, 그러니까 락 모드인데요. 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 3번 눌러줄게요. 하나, 둘, 셋. 네, 설정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패닝도 안 따라가고 틸트도 안 따라갑니다. 카메라는 거의 그대로 처음에 저희가 셋업했던 그 위치 그대로를 유지합니다. 살짝 닭대가리 같죠? 4번 눌렀을 때, 즉 4번 모드는 Going After 모드라고 해서 제가 가는 그 어떤 방향이든 카메라가 부드럽게 따라옵니다.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무슨 말이냐? 이렇게 따라온 거는 물론이고요. 틸트도 당연히 따라오고 이렇게 해도 따라옵니다. 모든 방향으로 그냥 따라옵니다. 되게 자유로운 어떤 무빙을 넣고 싶을 때, 하지만 부드럽게 카메라 운영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겠죠. 지금 이 짐벌, 이 카메라 위치는 수평과 수직이 딱 맞도록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전원을 키면은. 근데 나는 초기 설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울인 채로 가고 싶다. 그럼 이렇게 힘을 줘서 옮긴 다음에 가만히 두시면 이거 유지합니다. 이 상태 유지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마음속으로 셋 정도 세주면은 위치를 유지합니다. 살짝 건드려 주시면은 모터가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살짝 건드리듯이 툭툭 치는 거는 모터에 전혀 좋을 게 못 되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어떤 위치로 카메라를 놓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지그시 하나, 둘, 셋 정도 해주시면은 그 위치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5번 모드는 5번 누르는 게 아니고 꾹 눌러주셔야 되는데, 꾹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설정으로 돌아오는 모드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주의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짐벌을 전원을 올리기 전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각 축별로 모든 이제 무게중심과 평형을 다 맞춘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위에 무게가 더해진다든지 아니면 렌즈를 돌려서 렌즈 경통이 앞으로 튀어나옴으로써 카메라의 무게중심이 옮겨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무게중심이 옮겨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고 다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한번 올라가면은 카메라에 있어서 어떤 무게중심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물론 조금 차이가 생기는 거는 모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조금 변화가 생긴다고 해서 짐벌이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짐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초기 설정을 정확하게 맞춰놓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짐벌의 전원을 킨 상태에서 이 짐벌을 운영할 때에는 짐벌의 세 가지 축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툭 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모터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고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짐벌을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고 내려놓으실 때도 부드럽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짐벌에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조이고 고정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원을 켜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제대로 조여져 있는지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고 이제 촬영을 하다가 짐벌을 두고 움직이다가 갑자기 하나가 헐거워져서 빠진다든지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짐벌도 망치고 카메라도 망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오피스에서 대여를 하실 때 모든 짐벌의 부품들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조임새 같은 것들이 제대로 이제 조여져 있는지 같은 거를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짐벌 제품뿐만 아니라 여타 어느 삼축 짐벌을 사용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셋업의 어떤 과정은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축을 맞추고 무게중심을 맞추고 하는 거는 기기마다 특성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짐벌을 맞추는 방식이 익숙해지시면은 캠툴 알파빔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이제 쉽게 셋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캠툴 알파빔 짐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